안녕하세요. 데이터와 수다의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보고서 한 편을 들고 왔어요. 저희가 아마 오늘 12월 1일이고 데이터랩 사이트라는 곳에 오픈을 할 예정인데 조금 저희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또 이번 보고서 외에도 굉장히 시리즈로 기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보고서를 조금 그 구두로 뭐 제가 막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읽어드리면 어 그 데이터에 관심이 없거나 주식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보고서를 직접 좀 제 어쨌든 목소리로 들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시고 저희 데이터랩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보고서가 맨 상단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풀 버전이니까요. 그 보고서를 옆에 좀 켜놓으시고 같이 좀 보시면서 하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주식시장 열기가 뜨겁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면 입 아픈 얘기고 무의미한 얘기가 됐을 정도가 됐죠.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를 했어요. 이제 코스피라는 건 과거 이제 몇십 년 전에 아예 초창기를 한 지수니까 100으로 놓고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얼마큼 성장을 하느냐 이건데, 코로나 이전에 제가 봤더니 코스피가 2200선 정도까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지금 2600선을 돌파를 한 거, 한 400 정도가 올랐으니까요. 2600선을 돌파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3000을 언제 찍을 거고 2700을 언제 찍을 거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있을 만큼 사실 2600선을 돌파했다는 게 그렇게 어, 굉장히 큰 이슈는 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그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 사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그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회복을 했을 때에 한 6만 원대로 계속 책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좀 증시 쪽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그런 약간 농담조로 얘기하시기를 6만 전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한 6만 7천 원, 8천 원 정도를 가고 있죠. 그냥 7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또 연말이니만큼 배당금이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주식시장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혹시나 조금 소비층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 저희 용어로 소비층인데 금융 쪽에서 보면 또 주식 쪽에서 보면 투자자인 거죠. 신규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온 거야? 아니면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의 어쨌든 규모를 늘린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궁금증이 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 어쨌든 주가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신규 투자자분들은 많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로서 조금 풀어보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서는 총 4편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보고서는 4개의 보고서 중에 1편으로 기획이 된 부분인데요. 이제 증시가 대폭락을 한 그 상황, 지난 3월이죠. 그때의 시기를 중심으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대폭락이 있었음에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그 SNS나 검색 데이터로 풀어보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2편이나 3편, 4편은 여러 가지 좀 과제들로 나눠 놓기는 했지만 이게 또 분석을 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대략적으로 얘네들이 좀 보고서를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빅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과연 이 분석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SNS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많이들 아마
뭐 언론이나 뭐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빅데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오는 데이터가 이 SNS 데이터일 것 같아요. SNS 많이 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쨌든 어떤 상품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개인의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글로써 올리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류의 이제 데이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올해 유독 많이 썼는데 그 네이버에서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는 검색 트렌드 데이터입니다. 이제 검색 트렌드라는 건 저희가 붙인 명칭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이 데이터를 명명을 할 때 이제 검색 트렌드다. 그게 이제 검색 추이를 보는 데이터다라는 식의 이제 용어를 붙인 거고요. 여러분들도 검색을 할 때 여러 가지 용어로 검색을 하잖아요. 뭐 네이버라고 치면 그 네이버에 관련된 글들이 나올 거고, 또 뭐 요즘은 인기 있는 캠핑이라고 치면 캠핑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겠죠. 사람들이 얼만큼 특정 키워드를 얼마나 자주 검색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조금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데스크 리서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용어가 이제 영어를 써서 그렇지만 그 인터넷으로 하는 시장 조사죠.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런 시장의 흐름이 있었고 히스토리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네,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한 장씩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서두에 꺼내야 될 건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겠죠. 앞서도 잠깐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월부터 지금 한 10월 말까지의 코스피 지수 추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12월 달이 됐으니까요. 더 이제 높아지긴 했겠지만 저희가 보려는 건 얼만큼 많이 빠졌다가 얼만큼 빨리 회복을 했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예정이니까요. 아,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맨 왼쪽을 보시면 2020년 1월 22일에 그 이제 1월 달 기간 중에 최고점이 2267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1월 20일 날이 조금 생경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익숙하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1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1월 22일, 한 이틀 지나서 2267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하락세를 보이고 다시 좀 반등을 했죠. 그게 이제 1월 달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 2월 달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해졌을 때인데 신천지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3월 달에는 전 세계 팬데믹 선언을 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1월 22일부터 혹은 2월 초부터 3월 19일까지 가파르게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크게 하락을 했던 날짜를 추적을 해봤더니 3월 19일이었어요. 1457포인트니까 여기 1월 22일 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한 6월 달까지는 바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1월 22일 날 2200포인트였던 수준으로 다시 가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봤더니 한 8월 달 8월 4일 정도 돼서야 2279포인트를 찍었어요. 완전히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한 거고 개월수로 보면 3월 달 이후로 잡으면 한 5개월이 안 걸린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1월 22일부터 혹은 23일 정도부터 3월 19일까지 그 하락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봤더니 한 57일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이 안에는 뭐 1월 20일 날 코로나 첫 확진자도 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3월 11일 날은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3월 13일과 19일은 두 번의 이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을 했다라는 건데 서킷 브레이커는 아마 저보다 증시 쪽으로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주식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스탑을 하는 거죠. 기관에서 야 잠깐만 있어봐. 너네 야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야 잠깐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야 저 뭐야 뭐 반야심경 이런 거 잠깐 틀어놔. 막 이렇게 약간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시장이 요동을 친다라는 부분이고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야, 팔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뭐 이런 건데, 그만큼 흔치 않은 일이겠죠. 자유롭게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시장에서 어쨌든 그 주체자가 개입을 해서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것들을 선언을 하고 그 제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시장이 큰 악재가 있는 거다. 혹은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 라는 거죠. 네, 57일 동안에 꺾였던 코스피 지수가 회복하는 데에는 138일 정도가 걸렸어요. 이 날짜들은 음, 저희가 그 직접 코스피 지수의 그 하루하루치를 보면서 날짜를 센 거라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회복의 기간을 뭐 140일로 볼 수도 있겠고 뭐 135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의 흐름으로 많이 좀 그 회복이 됐구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졌을 때의 기간은 57일, 올랐을 때는 138일, 합해서 총 195일, 200일 가까이를 정말 그 증시가 요동을 치는 걸 본 건데요. 뭐 요동을 쳤다기보다는 굉장히 명확하죠. 하락세도 명확했고 회복세도 명확했어요. 200일이면은 한 6개월이 좀 넘는 기간이니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더라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조금 이런 날짜도 말씀을 좀 드리려면 비교군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97년의 IMF와 2008년의 금융위기는 과연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얼마 만에 올랐지라는 거를 좀 계산을 해봤더니, 물론 이 계산도 저희가 직접 코스피 지수를 보고 요 정도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 라는 그냥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날짜를 좀 쪼개본 건데요. IMF는 662일 정도 걸렸고 금융위기는 873일 정도가 걸렸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회복기간 200일이 안 되는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만큼 코로나가 되게 빨리 회복을 했구나 라는 부분이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주식 하시는 분의 어떤 그 주식 트레이더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더니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 특정 날짜로 확 계산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또 기준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건대 IMF는 회복하는 데 한 1년이 걸렸고 뭐 금융위기는 회복하는 데 한 6개월이 걸렸다. 근데 코로나는 한 3개월밖에 안 걸린 거다. 이제 요런 정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하거나 요 정도면 회복세야라고 얘기하는 기준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을 했다라고 하고 빨리 회복을 했다라고 하니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가장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걸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개인의 순매수세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이 주식시장을 보니 수요와 공급의 마찰에 의해서 결국 가격이 결정되더라. 즉 사려고 하는 거래량은 일정한데 내가 사야 될 규모, 팔아야 될 규모는 일정한데 어떤 집단이 많이 사면 주가가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반대로 팔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마찰, 어쨌든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시장을 봤더니 기관이라는 게 있고 외국인, 그러니까 외인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개인이 있더라. 물론 이제 그 구분을 하면 종류는 더 많을 거지만 요 세 그 관계만 보면 많이 이 그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좀 크게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런데 그 금융위기랑 비교를 해봤더니 금융위기 때는 개인이나 기관이 모두 다 그 매수 금액이 빠졌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 금액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섰던 것 같아요. 금융위기에 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으니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구매를 했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코로나는 전 세계 글로벌 현상이었고 사태였으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 팔았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을. 그런데 이제 개인이 많이 이제
매수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 맞아. 주식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지.'라고 생각을 하기는 쉽지만 그럼 금융위기 때나 IMF 때는 왜 안 샀지? 그거가 언제 끝날 줄 알고? 라는 건데 올해는 괜찮아. 사도 돼. 아 가격이 많이 싸졌네? 아 올라가겠지 뭐.' 라는 정도로 인제 많이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랑 SNS에서 주식을 언급하는 정도를 좀 비교를 해 봤더니요. 어 2019년 대비 2020년에 그 주식을 언급한 내용이 한 20% 가까이 오히려 높아졌더라. 주식 시장은 안 좋아졌고 경제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아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열망은 오히려 좀 커졌나 보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SNS 전체 채널을 보는 것과 또 인제 이 페이지는 커뮤니티 채널을 저희가 별도로 좀 분해를 해서 봤는데요. 왜 커뮤니티 채널을 별도로 분해를 했냐면 SNS는 트위터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주식에 관련된 얘기들, 즉 내가 주식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지를 봤더니 커뮤니티 채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커뮤니티 채널은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DC 인사이드 그런 아니면 보배드림 이런 일반적으로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그런 카페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그런 표현인데요. 아마 인제 트위터에서도 많이 얘기들은 하고 블로그에서도 얘기들을 하는데 그 순수하게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결집하는 곳이 커뮤니티 채널이라서 이 채널을 조금 집중해서 보는 것들이 데이터를 읽는데 훨씬 수월하고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커뮤니티 사이트가 여러 곳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까 봤더니 뭐 MLB 파크, DC 인사이드, BJ 매니아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 팍스넷 뭐 주식 관련한 금융 관련한 정보 사이트죠. 뭐 부동산 스터디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데이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생기고 그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기 전까지 하루 전날까지의 데이터를 본 건데 이 채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로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건 아직은 굉장히 많이 신규 투자자라기보다는 기존 투자자가 굉장히 다수였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 당시 때 지수가 저렇게 바닥을 치고 떨어지고 있었는데 와 무슨 용기로 저걸 샀지? 그리고 이들이 이 SNS 상에서 어떤 얘기들이 과연 오고 갔길래? 라는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내용들을 좀 봤더니요. 굉장히 공포스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야,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지금 손해본 게 얼만데? 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들, 그 약간, 투기까지는 아니지만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투지가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은 뭐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가가 바닥을 치면 과거 IMF나 금융위기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봤더니 또 과거의 데이터를 봤더니 야 결국 오르던데 그러면 지금 쌌을 때 구입하는 게 훨씬 이득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굉장히 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본 사람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었어요. 개미라는 얘기들이 있고 개인들이 움직인 거죠. 야 매수해 매수해 라는 얘기들이 있고 더 갔더니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팔아? 야, 다 팔아. 기관 팔아. 괜찮아. 나는 살 거야. 폭락은 기회니까. 야, 언제 지금 사는 게 진짜 매수 타이밍이야? 대표되는 삼성전자가 무너지겠어? 사.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SNS에서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의 그 채널 내에서 사람들이 언급한 매수와 매도의 건수를 봤더니요.
그 매수를 언급한 건수가 매도를 언급한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았다라는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어, 주식 관련 데이터예요. 그 삼성전자의 실제 당시 주가 1월 20일부터 2월 28일 정도까지의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그 하락세가 있었던 주가를 봤더니 뭐 오르고 내리고 했겠죠. 그런데 희한한 건 개인의 순매수량을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때 사고 올랐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면 사고 이 과정을 굉장히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격이 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아마 최저점 찍었을 때가 4만 원 정도 때였나요? 그 지금 한 뭐 7만 원을 바라보고 있다. 6만 8천 원 뭐 이렇게 가니까 지금으로 비교해서는 그때 뭐 아무리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5만 원 내외 정도가 됐다고만 해도 굉장히 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그 개인의 순매수량을 그 지금 삼성전자 주가랑 앞서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IMF나 금융위기와 다른 점은 개인의 순매수가 늘었다라는 것들이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월 20일 동기간 2월 28일까지 그 동기간 동안에 외인 및 기관이 판 합과 개인이 매수한 합을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는 약간 그 블루 계열이 외인이나 기관이 그 매도를 한 양이죠. 매도나 매수. 이제 음의 값이면 매도니까요. 그 개인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거의 일치를 하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바로 그날 던지면 사고, 던지면 사고, 던지면 사고를 개인들이 반복을 했다. 그것도 적당히 산 게 아니라 던지는 족족 그 매수를 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굉장히 특이했겠죠. 이런 현상들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제 주식을 모르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들의 지칭을 하기를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로 불렀나 봐요.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데 이 단어가 처음 제가 SNS에서 언제부터 나왔는지 추적을 해봤더니 한 3월 6일 경이더라고요. 제가 날짜를 조금 계속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가 불러드리는 날짜를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1월 22일 날 코스피가 한 2200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월 19일 날 코스피가 완전히 하락을 해서 한 1400포인트 정도를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건 3월 19일 날 최저점이었던 거고 여기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처음에 커뮤니티에서 등장을 했던 건 3월 6일이었어요. 그러면 3월 초부터 어떤 움직임을 본 어떤 누군가가 동학개미 운동이다 라는 얘기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월 20일부터 주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흔들릴 그 시점에도 개인들은 혹은 조금 준비 태세거나 그런 심리가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정도를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